안녕하세요. A1입니다. 이번 강의는 약 2년 전에 유행하고 아직까지도 사용할 만한 애니메이트 diff라는 영상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트로에 소개한 영상도 애니메이트 diff 모델을 활용해서 생성을 했고요. 오히려 애매한 최신 동영상 생성 모델보다 아트 쪽으로 영상 모델을 활용하고 계시다면 여전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사용될 오리지널 워크플로우와 자료는 시비타이의 다운핑크라는 유저의 것을 참고하고 변경했습니다. 오리지널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시비타이 다운핑크 유저의 링크를 달아둘 테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쉬운 설명을 위해서 다운핑크의 워크플로우를 제 스타일에 맞게 개조를 했고, 이번 영상에 사용된 모든 워크플로우나 자료는 디스코드에 올려둘 테니까 자료 다운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나 댓글창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컴퓨UI 이렇게 실행을 시켜 주시고요. 디스코드에서 다운로드 받은 워크플로우를 이쪽 컴퓨UI 창에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에러 창이 뜨면서 온갖 빨간색 설치가 안 된 노드들이 막 뜰 거예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보기 맞춤이라고 해서 이 Fit View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 워크플로우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총기 설계도처럼 생겼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나중에 일주일이나 한 달 뒤에 다시 봤을 때 훨씬 이해하기 쉬운 관점에서 설계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따라오기 쉽게끔 번호별로 제가 구분을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 때 특정 번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 인스톨 미싱 커스텀 노드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노드들을 쉽게 설치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매니저를 설치했잖아요. 매니저를 통해서 이 노드들을 모두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우측에 매니저 버튼 눌러주시고요. 클릭하게 되면 인스톨 미싱 커스텀 노드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전부 하나씩 순서대로 설치해 주시면 끝입니다. 자, 한 가지 유의해 주셔야 될 부분은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는 시점이에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1년, 2년, 3년 뒤에 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 인터페이스가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시간에 맞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린 시점보다 너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면 한 번에 다 설치하지 마시고 한 번에 하나씩 설치한 다음에 리스타트를 해가면서 특정 커스텀 노드에서 인식이 안 되는 게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게 좋아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저는 한 번에 다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톨 눌러주고 최신 버전으로 전부 설치를 해줄게요. 자, 여기서 설치를 다 하셨으면 리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재실행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많이 설치했을 때는 이 리스타트가 약간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명령 프롬프트 창이 켜져 있을 텐데 완전히 컴퓨UI를 종료하고 아예 컴퓨UI를 재시작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는 게 좋아요. 저도 여기서는 리스타트 누르지 않고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컨트롤 C를 눌러서 종료한 다음에 재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에서 컨트롤 C 꾹 눌러서 꺼줄게요. 자, 그 다음 재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설치가 모두 안정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설치가 안정적으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우리가 컴퓨UI 창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커맨드 창에서 설치가 다 끝나게 되면 임포트 커스텀 노드라는 멘트가 뜨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설치한 모든 커스텀 리스트가 보이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따로 fail이라는 게 뜨지 않았지만 만약 임포트 fail이 중간중간에 생겼다. 그러면 어떤 커스텀 노드는 인식이 제대로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매우 깔끔하게 처리가 됐고 마지막에 실행 링크까지 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명령 프롬프트 창 내려주고 여기 컴퓨UI 창에서도 인식이 돼서 새로 고침할 거냐라고 물어보죠. 그럼 저는 바로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이걸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새로 고침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새로 고침하고 봤는데 여전히 설치가 안 된 노드가 있다고 떠 있네요. set 노드와 get 노드가 있는데 이게 설치가 안 됐다. 이게 어떤 일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닫고 보니까
이 노드들이 전부 인식이 안 됐어요. 왜 그러지? 그리고 매니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니저, 인스톨 미싱 커스텀 노드. 자, 검색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떠요. 자, 이런 경험이 조금 많으신 분들은 금방 처리할 수 있는데 컴퓨아이를 처음 하시거나 이런 상황을 많이 안 겪어보면 조금 당황할 수 있습니다. 키자이 노드에서 약간 문제가 생긴 거고요. 최근에 업데이트했거나 뭔가 설치하는 과정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매니저를 통해서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노드는 키자이 노드라고 해서 매니저에서 우리가 직접 해당 노드를 검색해서 설치를 해줘야 돼요. 커스텀 노드를 설치해주는 이 컴퓨아이 매니저도 매 순간이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커스텀 노드를 직접 설치해야 될 때는 그 링크 패치 파일을 만들어 뒀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건 생각보다 간단한 에러라서 매니저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매니저 눌러주시고요. 여기 커스텀 노드 매니저 클릭합니다. 첫 번째 거. 자, 검색창 눌러주고 여기에 KJ 까지만 입력하면 첫 번째 이 저자가 키자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의 노드를 많이 쓸 거예요. 이 KJ 노드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 KJ 노드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걸 인스톨 해주시면 돼요. 지금 촬영 날짜가 14일인데 13일날 업데이트를 해서 이전에 제가 만들었던 이 워크플로우가 인식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톨 눌러주시고 최신 버전 클릭하고 셀렉한 다음에 설치가 다 되면 리스타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저랑 똑같이 에러가 떴을 경우에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다 됐고요. 리프레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프레시 했더니 감쪽같이 이전에 막 여기저기 퍼져 있던 빨간색 인식 안 되던 노드들이 설치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컴퓨아이는 이런 에러 해결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도 너무 크게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씩 찾아보면 금방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무 머리 아파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워크플로우가 이제 인식이 다 됐는데 이렇게 보면 제가 보는 화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제가 보는 화면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세팅을 해줄게요. 컴퓨아이를 처음 설치했기 때문에 세팅을 해줄 건데 여기 위에 C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아래에 세팅 버튼이 있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눌러주셔도 되고요. 저는 위에서 메뉴 누르고 여기 세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팅 들어가게 되면 일단 언어 설정을 할 건데 대부분 아마 한국어로 처음에 되어 있을 거예요.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로 아마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어 말고 잉글리시, 영어로 설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영어로 설정하는 이유는 한글로 하면 편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에러 코드가 한글로 나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문제 해결이 5배는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에러가 떴을 때는 복사해서 챗 GPT나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비슷한 에러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해결 방법이 간단해져요. 그런데 한글로 번역을 하면 영어를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알아먹지도 못할 뿐더러 복사해서 붙여넣기에도 구글이나 챗 GPT에서 이상한 답변을 내놓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언어는 잉글리시로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라이트 그래프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좀 내려보시면 여기 그래프에 기본 값인 스플라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스트레이트로 바꿔주시면 제가 보는 환경과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닫기를 하면 이전과 다르게 선이 반듯반듯하게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 선을 겹쳐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선을 간결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애니메이트 디프를 쓸 건데 그 전에 또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또 준비해야 되는 건 여기서 필요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제가 모델 리스트를 띄워드릴 건데 그 모델들을 먼저 한꺼번에 다 다운받고 워크플로우로 이동을 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려면 약 10개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띄워놓은 이 파일들을 모두 다운을 받아줘야 되는데 원래는 그냥 됐던 것들도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서 한꺼번에 모두 다운을 받아줄 거예요. 마지막에 램PG 울트라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원래 다운을 받아줬다가 최근에는 조금
자동으로 다운받아지지 않고 에러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다운을 받아서 에러가 생기면 옮겨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애니메이트 diff와 관련된 모든 모델과 저장 경로를 기록해두는 내용은 디스코드에 다 모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 링크나 저장 경로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셔서 다운을 다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쪽 링크 전부 클릭해서 모델 다운받는 곳을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자, 링크 전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창을 이렇게 다 띄워두었고요.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제가 세팅해둔 그 링크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다운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 그리고 그 다음 것도 전부 다 하나씩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하나씩 다 받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한꺼번에 다운로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운받을 때는 일단 폴더 하나에 모두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하나씩 옮겨가는 게 좋아요. 저는 바탕화면에 폴더 하나 만들어 두고 그쪽에 모두 다운을 받아 두었습니다. 자, 다운받다 보시면 여기 RMBG 빼기 1.4 모델이 있을 건데 이 모델명은 아마 model.pth로 다운이 받아질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그대로 두고 에러가 생겼을 때 대응하면서 제가 옮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바탕화면에 다운받아줘야 되는 모델은 10개가 있어야 돼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바탕화면에 다운받아진 모델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총 10개가 다운받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10개를 다운받아 두었고요. 하나씩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추가로 제가 깜빡하고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름을 하나 바꿔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이름을 바꿔서 티가 안 났는데 보시면 모델이라는 게 아마 2개가 있을 거예요. 방금 RMBG 부분은 model.pth로 다운이 받아져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model.safetensor가 있을 겁니다. 그 model.safetensor는 아마 여러분들 여기 클립 vith에서 다운받은 게 이 model.safetensor 파일일 거예요. 이쪽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름으로 바꿔주고 뒤에는 safetensor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복사하셔서 이름을 바꿔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다운로드 받은 이 폴더로 넘어가서 model.safetensor 하나 있죠? 이쪽에 이름을 지워주고 확장자 safetensor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똑같이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씩 옮겨보겠습니다. 옮겨야 되는 저장 경로도 제가 여러분이 디스코드 오시면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나씩 저장 경로를 다 포함해 두었거든요. 이거 보시고 그대로 넘어가셔도 되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보고 따라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기 쉽게 제가 화면을 2개를 띄워놨어요. 한쪽에는 방금 우리가 다운받은 파일들, 왼쪽에는 C 드라이브에 우리가 직접 옮겨놓을 폴더를 켜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고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저 여기 add detail 있죠? add detail을 컨트롤 X 해서 잘라내기 해주신 다음에 C 드라이브에 우리가 config edu test2라는 폴더로 제가 설치를 했었잖아요. 이쪽에 들어갑니다. config models 들어가 주시고 로라라고 있습니다. LORA 이쪽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컨트롤 V 해주시면 돼요. 하나 처리했죠. 자, 그 다음 오른쪽 넘어가서 자, AIDMA run motion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X 하신 다음에 config models 그 다음 animate diff motion lora라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설치를 하셨다면 이 폴더가 생겨 있을 겁니다. 들어가시고 컨트롤 V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animate LCM CKPT 파일 있죠?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X 그 다음 models로 넘어가시고 여기에 animate diff models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에 컨트롤 V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클립 VIT라고 있죠? 누르고 컨트롤 X 해줍니다. 잘라내기 해준 다음에 다시 모델스 들어가셔서 이번엔 클립 비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클립 비전 들어가서 컨트롤 V 옮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 컨트롤 2개가 있죠. 하나는 QR 코드, 하나는 오픈 포즈가 있는데 이번엔 2개를 이렇게 묶어서 가져오겠습니다.
똑같은 데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자, 이건 컨트롤 X 똑같이 해주시고 다시 왼쪽에 모델스에 컨트롤 넷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컨트롤 V 2개 옮겨주시면 끝입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여기서 드림 쉐이퍼 8 LCM 세이프 텐서 모델 있죠? 컨트롤 X 해주시고 다시 왼쪽 모델 그 다음 체크 포인트라고 있어요. 체크 포인트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컨트롤 V 이제 3개 남았죠. 자, 그 다음으로 보이는 게 IP 어댑터 플러스인데 이건 약간 아리송합니다. 우리가 워크플로우 상에서 커스텀 노드를 모두 설치했는데 간혹 가다가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모델스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 디스코드 채널에 와서 이 넣어야 될 주소를 보셔도 아마 이 모델스의 IP 어댑터 안에 이 모델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을 건데 한번 살펴보세요. 이 폴더에 IP 어댑터라는 폴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까요? 안 되지는 않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되죠. 만드는 방법 여러분들 간단하죠? 여기서 새 폴더 만들어서 IP 어댑터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시면 돼요. 우측 마우스 눌러서 새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서 IP 어댑터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똑같이 우측에 IP 어댑터 플러스 잘라내기 해주시고 이쪽에 폴더로 들어간 다음에 붙여넣기 해주면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에 model.pth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거는 배경을 지우는 모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에러가 뜰지 안 뜰지 지금 상태에서는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두고요. 이 아래에 있는 VAE 파일을 먼저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X 눌러서 잘라내기 해주시고 다시 모델스 VAE 폴더 들어간 다음에 붙여넣기 해주면 끝이에요. 1차적인 모델 세팅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model.pth는 우리가 워크플로우를 이제 한번 테스트로 돌려볼 건데 이때 에러가 나오면 조치를 취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저 모델을 옮겨서 에러가 날 경우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모델은 다 다운받아 줬으니까 다시 컴피 UI 화면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델을 한번 넣어줬기 때문에 바로 실행하려고 하면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F5를 한번 눌러주셔서 새로 고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새로 고침 한번 해주고요. 여기서 모델이 들어왔는지 하나씩 점검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게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만 먼저 파악을 할 거고 작동하지 않는 에러까지 해결을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이게 돌아가는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워크플로우를 작동시키려면 모델이 있어야 되고요. 동영상 그리고 이미지 2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지 2장과 동영상 예시는 시비타이의 다운핑크라는 유저가 올려놓은 예시를 똑같이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디스코드에 올려둘 테니까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숫자를 다 달아놨는데 줌인을 해서 2번 영역에 이 로드 비디오 부분이 있거든요. 이쪽에 동영상을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디스코드에 올려둔 예시 영상을 끌어다 놓으면 되고요. 프레임 로드캡은 제가 일부러 10으로 했어요. 이게 10장만 가져온다는 뜻인데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만 해볼 거니까요. 그리고 밑에 캐릭터 이미지는 캐릭터 레퍼런스 이미지를 이쪽에 넣어두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도 백그라운드에 맞는 이미지를 넣어두겠습니다. 이 예시 이미지 제가 다 디스코드에 올려둘 테니까 그대로 똑같은 모양 맞춰서 끌어다 놓기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 이미지와 영상들 다 맞췄으니까 모델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3번 말고 4번 영역으로 이동해 주세요. 여기에 제가 모델을 전부 다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노드로 연결해 두었는데 가장 먼저 로라 스태커입니다. 이쪽에 ADD 디테일이라고 있죠. 이 로라 네임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면 똑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해 주셔야 돼요. 왜 굳이 그래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지금 파일명과 이게 일치해서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한 글자라도 이게 달라지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이름이 똑같아 보일지라도 한 글자라도 틀리면 인식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씩 눌러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로드 애니메이트 디프도 클릭해서
첫 번째 나오는 거 애니메이트 LCM 선택해 주시고 밑에 애니메이트 로라 이것도 선택해서 하나밖에 없죠. 런 모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어드밴스 컨트롤 넷 모델에서 클릭해 주시고 첫 번째 거는 QR코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QR코드라고 되어 있는 이름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두 번째 건 오픈포즈라고 되어 있죠. 오픈포즈라고 되어 있는 걸 보고 또 똑같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여기서 줌아웃 해주신 다음에 5번 말고 6번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한 2년에서 3년 전에 나온 스타일인데 노드가 약간 번거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붙이지 못하고 이 노드를 써야 되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모델을 한번 또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 6번에 Efficient Loader에서 CKPT 네임에 한번 클릭해 주시고 Dream Shaper LCM Safe Tensor 선택해 줍니다. 이름 같은 거는 무시하세요. 이름 같아도 제가 꼭 한 번씩 클릭해서 눌러주라고 했죠. 이 VA 부분도 클릭해서 똑같은 이름 갖고 있는 거 선택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로라네임도 한번 클릭해서 ADD 디테일 선택해 주시면 끝이에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보실 건 없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은 런 돌려주시면 되는데 이 애니메이트 diff부터는 영상을 만드는 모델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완이나 LTX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볍지만 그래도 저사양 VRAM에서는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저사양 메모리를 갖고 있다라면 처음에 2번 영역으로 오셔서 10장 말고 한 5장만 해보셔도 돼요. 5장만 처리를 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자, 일단 저는 10장으로 세팅을 하고 돌아가는지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저랑 똑같이 세팅이 되셨으면 여기 우측 상단에 끌고 나오면 런 버튼 있죠.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했더니 바로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제가 예상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여기 레이어 마스크 부분에 아까 처음에 에러가 안 생기면 그 다운받았던 모델을 따로 우리가 쓸 필요 없다 했지만 지금 RMBG-1.4 모델 파일이 없다라고 에러가 떴습니다.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린 이미 여기에 대한 해결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주소에 이 파일이 없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model.pth 다시 읽죠. 우리 아까 이럴 줄 알고 다운 받아놨잖아요. 이걸 옮겨 놓으면 됩니다. 어디에 옮겨 놓으면 되냐면 커스텀 노드에 모델이 아니라 config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커스텀 노드에 RMBG-1.4라는 폴더 안에 이 파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나오셨다면 이 RMBG-1.4 이 부분을 드래그 해줍니다. 굳이 드래그 안 하셔도 되고요. 이 글자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 드래그를 해서 이 텍스트를 복사해 주겠습니다. 복사해서 C 드라이브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C 드라이브로 넘어왔고 오른쪽에는 아까 다운받았던 그 마지막 파일을 켜두었습니다. 자, C 드라이브로 이동해서 우리가 설치했던 config edutest2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config 들어가 주면 됩니다. 여기서 커스텀 노드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 아까 에러 뜬 주소가 config의 레이어 스타일이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레이어 스타일 폴더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에 RMBG.1.4 그 폴더 안에 이 모델이라는 파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측 마우스 눌러서 새 폴더 하나 만들어 두신 다음에 여기서 이름을 바꿔주면 되겠죠. 아까 그 RMBG.1.4 그 부분 복사하신 거 이쪽에 붙여 넣으셔도 되고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텍스트를 복사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 그대로 붙여 놓을게요. RMBG-1.4 라는 폴더를 만들었고 이쪽 안에 들어가서 이 파일을 그대로 옮겨 놓기만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우측에서 이거 선택해 주고 이 모델 파일 선택해 주고 컨트롤 X를 눌러 주겠습니다. 그 다음 RMBG로 들어갈게요. RMBG 폴더로 들어와서 이쪽에 컨트롤 V 해서 옮겨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config 페이지 다시 그대로 넘어오시고
창 닫아주시고 새로 고침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른 세팅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런을 돌려보세요. 자, 다시 런을 돌렸을 때는 아마 저와 똑같은 방식으로 에러가 나고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진행하신 분들은 이전과 다르게 바로 에러가 뜨지 않고 진행이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저는 무사히 실행이 다 됐고요. 워크플로우가 저처럼 실행이 다 되신 분들은 중간중간 이렇게 흘러간 기록들이 보일 거예요. 10장 처리한 거 보이고 컨트롤 렉 거쳐서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뭔가 영상이 만들어진 게 보이죠. 여기까지 넘어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제 모델이나 이런 호환성 에러 같은 거는 잡혔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응용을 해서 제가 처음에 예시로 보여드렸던 괜찮은 그런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워가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함께 워크플로우를 분석해 가면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되기 전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값들은 이미 세팅이 됐거든요. 여기 2번 영역에서 이 프레임 로드 캡만 바꿔주셔도 충분히 응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하고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이어서 워크플로우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